28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가운데 기관 통합형과 대비되는 기관 대립형 특징. 이 기관 통합형의 모습은 기관 통합형은 주민들이 있으면 지방의원들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요. 그리고 이 밑에 집행기구를 두는 거예요. 각 국. 그리고 국장은 여기 지방의 의원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의결기관이 있고 여기 집행기관이 있잖아요. 같이. 그래서 기관 통합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기관 대립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기관 대립형은 주민들이 지방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단체장을 뽑아가지고 저렇게 견제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기관 대립형. 여기서 아까 그리고 이제 여기 단체장 밑에 집행기관이 있을 거 아닌가. 각 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셨어요? 행정의 전문성이 높은 것은 기관 통합형이겠어요? 대립형이겠어요? 행정의 전문성이 높은 거. 이게 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이 사람만 바뀌잖아요. 여기는 보세요. 지방의 의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 책임자들도 같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행정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야. 오케이? 자, 여기에 기관 통합형과 대비되는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 아닌 거 1번. 기관 통합형에 비해서 집행기관 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 자체 정신에 더 부합한다. 여러분들 주민 자체는 영미형이라고 표현했지? 그리고 영미형에서는 기관 통합형의 특징이 나타났잖아요. 기관 통합형이 바로 이 주민 자체 정신을 더 부합하는 그런 제도예요. 기관 통합형이. 오케이? 두 번째, 의결 집행기관 간의 견제 균형의 원리에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판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기관 대립형의 특징이겠지. 3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장을 주민이 직선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가 보다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기관 통합형에 의해서 행정부서 간의 분파주의 배제에 유리하다. 보세요. 여기 행정부서 간에 분파주의가 나타난단 말이야. 서로 대립하고. 그럼 그걸 누가 조정해? 단체장이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분파주의 나타나면. 근데 여기서는 각 부서 간에 분파주의가 나타나도 그걸 조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책임자들이 바로 지방의 의원들이니까. 그런 차이점이야. 그래서 분파주의 배제에 유리한 것은 기관 대립형의 특징입니다. 기관장에서 조정을 하니까. 자, 28번에서 특징이 아닌 거 그런다면 몇 번? 1번이에요. 자, 29번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 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두 번째, 기관 대립형은 행정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죠? 여기는 의결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어때요? 의결 집행기관이 한 곳에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것은 기관 대립형이죠. 3번, 기관 통합형은 영구의 의회형이 대표적이죠. 4번, 기관 통합형 의결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기관 대립형이에요. 여기 기관 통합형은 한 곳에 있는데 뭐. 4번이 기관 대립형의 특징입니다. 틀렸어요. 30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 당연한 거죠. 2번. 지방의회는 자치단체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자치단체 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해서 불신임권 없어요. 왜냐? 주민이 뽑았기 때문에. 주민이 뽑았는데 지방의회가 불신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방의회는 자기네들이 뽑은 의장단에 대해서는 불신임권이 있어요. 아셨어요? 자기네들이 의장단을 선출했으니까 의장단에 대해서는 불신임권이 있는데 지방의회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때는 사과예요. 사과가 뭐야? 제적연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에요. 이거 아주 특이합니다. 아셨어요?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네? 사과야, 사과. 지방의회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 통합형이 아니라 기관 대립형이고 4번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치단체 장에게 이를 이송해야 된다. 5일입니다. 자, 30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자, 31번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기관 대립형은 견제 균형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 2번. 기관 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거죠. 그리고 단체장이라는 것은 거의 명예직이에요. 3번. 기관 대립형은 집행부하고 의회의 기구가 병준함에 따라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대립 갈등이 야기돼요. 대립 갈등이 나타나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오세훈이 등장해서 다시 오세훈이 추미애가 광진 쪽인가? 광진 쪽에 지금 통합당 후보로 나왔거든요. 오세훈이 전에 서울시장 했었잖아. 박원순 시장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무상급 시간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였어요. 무상급 시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때 무상급 시간에 대해 주민투표를 붙인 주된 이유는 뭐냐면 의회하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거야.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본인은 이제 그때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시장이 됐고 그러니까 각각 당이 다르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는 시장을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결정도 안 되고 예산도 확정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고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결국 무상급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의회가 의결 안 해주니까 주민투표에 붙여버린 거야. 근데 주민투표로서 확정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 투표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요하는데 3분의 1이 안 됐어요. 투표한 사람이. 그거 책임지고 물러났다고. 그러고 이제 보궐선거할 때 박원순이 등장한 거야. 어? 안철수가 양보해가지고. 안철수는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지금도. 안철수는 내가 보니 정치하면 안 되겠더라고. 빨리 카이스트로 돌아가건 빨리 자기 길로 가야지 정치를 할 인물이 아니에요. 31번은 3번이 틀렸어. 그래서 오케이? 의회하고 단체장이 서로 대립 갈등이 이루어질 때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오케이? 4번 기관 통합형은 의결 집행기관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에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맞죠? 네. 자, 31번은 3번이 틀렸다. 3번에서 국가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안에 예산안을 지출해야 되는가? 정부는 120일 전까지. 오케이? 120일 전까지. 광역은 50일 전까지. 그 다음에 기초는 40일 전까지. 이렇게 돼요. 네, 각각. 그런데 밑에 박스 보세요. 중앙정부 예산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지출해야죠. 그리고 30일 전까지 심의 의결에서 확정이 돼야겠지? 그렇잖아. 어? 그래서 심의 기간이 며칠이라고 그랬어? 90일이잖아요. 지방정부는요, 광역은 50일 전까지 제출해야 돼. 그리고 15일 전까지 심의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 기간이 며칠이야? 35일이죠. 그 다음 기초는 40일, 10일 이렇게 돼요. 다행인 건 내가 그랬죠. 광역자치단체는 전부 다 숫자가 5자가 들어가 있어요. 50일, 15일. 아셨어? 자, 그래서 33번에서는 120일, 50일, 40일 이렇게 됩니다. 34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 의결사항으로만 옳은 것으로 모두 골라라. 자, 우측의 해설 보세요. 지방의 의결사항은 첫 번째가 조례 제정 개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승인 이런 건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해야겠지. 그 다음에 리을,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법령에 규정된 걸 제외한. 그 다음에 기금의 설치 운영. 그 다음에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또 이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걸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그 다음에 청원의 수리 처리,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조기에 공청회에서 제외시켰다. 뭐 그런 의미야. 조는 뭐야? 조례 제정 개폐. 그 다음에 기는 기금의 설치 운용. 그 다음에 공은 그 밑에 보면 시옷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청은 청원의 수리 처리. 그 다음에 제외할 때 제는 지금 여러분들 리을하고 이응에 보면 각각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 응? 이러한 걸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의 부과징수. 그 다음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걸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그래서 제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마지막에 외는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이에요. 오케이? 지금 설명했던 이 정도 내용은 기억을 해둬야 돼. 응?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두 문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계속 고민을 해요. 더 추가할 게 없나? 그 다음에 더 좋은 표현이 없나? 근데 좋은 표현이 없으면 이대로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특강 교재 같으면 그 단원 위에 그 밑에 두 문자 내용이 나오면 위에다가 타이틀을 빨간 볼펜으로 해서 쫙 두 문자를 써놔야지. 이렇게 쫙 써놓고 지방의 의결사항 이렇게 써놓고 이거 자기가 확인해야지 뭔가 위에 빨간 볼을 딱 써놓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막 공부하면서 막 넘길 때는 위에 타이틀은 반드시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십시오. 자, 34번에서 그래서 지방의 의결사항에는 예산 심의 확정 들어가야겠죠?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 부과징수는 틀려요. 법령에 규정된 걸 제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 다음 디귿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하는 거 기억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응? 자, 36번 지방공기업위원회인데 지방직영기업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부기업 기억나십니까? 정부기업 뭐가 있어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국관리, 조달. 이게 정부기업이에요. 기업적 성격의 정부기관이야. 그러면 정부기업은 행정기관이다. OX. 맞습니다. 행정기관이에요. 네. 정부기업들은. 근데 중앙에 정부기업을 설치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지방직영기업은 정부기업에 준하는 그런 성격이야. 예를 들어서 그 4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이런 게 대표적인 바로 이 지방직영기업의 형태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이에요. 이쪽으로 파견을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상수도 사업 본부장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뭐 국장급에 해당돼요. 지방직영기업도 그러니까 행정기관이죠. 여기 속해 있는 직원들 신분이 뭐야? 공무원이에요. 지방직영기업도 정부기업에 준한다. 오케이? 자, 1번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의 기업. 두 번째, 지방직영기업의 직원은 대부분 민간인 신분에 해당한다. 공무원이라고. 3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수행을 위해서 소속 행정기관의 형태로 설립해서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직영기업이잖아. 직영이란 말은 직접 사업 수행을 위해서 설립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4번 일반적으로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공영개발, 지역개발 기금 등이 지방직영기업에 해당되는 이런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공기업하고는 달라. 이것은 아시겠어? 지방공기업하고는 다르잖아. 여러분들 정부기업하고 공기업하고 다르잖아요. 정부기업하고 공기업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렇듯 이 지방직영기업하고 지방공기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격이. 아셨어요? 자, 이런 걸 유의하셔야 돼. 혼동하면 안 되고. 지금 언급했던 이 지방직영기업하고 지방공기업 이런 걸. 응? 자, 37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위반해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2번.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가 처리한다.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 자치구 할 때 시는 제천시, 청주시의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2번에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인 광역자치단체 처리한다. 그 말이야. 3번 시도와 시군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에요. 아셨어요?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잖아. 기초자치단체 우선 처리하는데 기초자치단체 처리가 곤란하다. 그런다면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처리가 곤란하면 이제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보충성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것을 어떻든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야. (3번) 시도와 시군 자치구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시군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4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건 국가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오케이? 자, 37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38번. 여러분들 37번의 밑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사무 배분의 원칙에 보면 첫 번째가 현실성의 원칙이죠.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보충성의 원칙, 여기 지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능률성, 경제성의 원칙, 그 다음에 책임 명확화의 원칙, 그 다음에 종합성의 원칙. 여러분들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야. 그건 종합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 지방행정기관보다는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오케이? 자, 38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자치사무하고 단체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고 기관이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이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는 건 자치사무죠. 그 다음에 자치단체와 이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 뭐야? 단체임사무잖아. 기관이임사무는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오케이? 1번 틀렸지? 2번 단체임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하급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 단체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이임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바뀌었어요.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기관이임사무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단체임사무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단체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거야. 그리고 기관이임사무는 집행기관에 위임한 거고 집행기관의 책임자가 누구야? 단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이임사무는 단체장에게 위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기관이임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하급 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거. 단체임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 각각. 기관이임사무 처리하라고 주는 돈이 교부금이죠. 단체임사무 처리하라고 주는 돈이 부담금. 각각. 3번.
자치사무하고 단체임 사무 처리를 위해서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다. 자치사무하고 단체임 사무는 다 지방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이 기관임 사무는 전적으로 지방의 이해관계는 없고 중앙정부의 이해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 뭐로만 규칙으로만 정할 수 있어요. 오케이? 기관의 임사무는 그렇잖아. 그래서 자치사무하고 단체 임사무 처리를 위해서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의 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다. 4번 자치사무는 지방의회 관여 대상이지만 단체 임사무와 기관의 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단체 임사무도 지방의 이해관계 포함되잖아요. 단체 임사무라고 하면 그거잖아. 지방의 이해관계와 중앙의 이해관계가 같이 하고 있는 사무. 이게 단체 임사무잖아. 그러니까 이 자치사무나 단체 임사무는 지방의회 관여가 전부 가능해요. 아셨어요? 지방의 이해관계 포함되니까. 근데 기관의 임사무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어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치사무하고 단체 임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니까. 근데 기관의 임사무는 지방의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그 말이지. 38번에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다. 어? 38번에서 40번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2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이행하는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러분들 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간의 의견을 달리할 때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죠.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 아니에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야? 국무총리 소속이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이라고 합시다. 교육부 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견을 달리한단 말이야.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이걸 두었다? 그러면 교육부보다 더 하위 기관인데 행정안전부가 교육부 장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급이에요. 상위 기관의 의견을 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어요. 오케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 아니야. 기억해둬야 돼. 4번 지방자치법 원칙적으로 사무배분 방식에서 포괄적 예시주를 취하고 있다. 포괄적 예시주입니다. 자, 40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1번. 자, 41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 대립형이다. 두 번째, 지방 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 사무의 배분 방식은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우측에 보세요. 해설해 보면 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주의예요. 포괄적 예시주의입니다.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3번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는. 근데 이게 이제 법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거예요. 4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으로 세무서,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세무서, 지방조달청, 병무청, 지방고용복지센터, 지방국토관리청 전부가 다 이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에요. 법인격이 있다 없다? 법인격 없어요. 법인격 없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하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격이 없죠. 여기는. 근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 자, 41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에요. 제한적 열거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무 배분에 있어 포괄적 예시주의. 자, 빨간 볼펜을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42번. 기관 이임 사무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1번.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기관 이임 사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행정적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해준다. 근데 이게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호적이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호적사무라는 게 있는데 원래 호적사무는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방자치단체로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건 자치사무다 이렇게 법원에 판결을 내리는 거야. 법원이 자치사무라고 판결을 내리니까 자기네들 어때? 이 사무 처리에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얼마나 열불나겠어. 법원이 처리해야 될 사무인데 돈도 안 주고, 응?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한 게 있다는 거죠. 응? 자치사무인가 아니면 기관이임 사무인가 이런 것들이. 3번.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관이임 사무 처리할 때는 자치단체 장이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지휘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4번.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을 강조하면서 지방적 특성이 희생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제 총선이 시행되잖아요. 그 총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무 처리 이런 거 대표적인 기관이임 사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42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43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기관 이임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이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관 이임 사무는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여러분들 국가하고 중앙정부 개념 차이가 정치학에서는요 국가라고 표현합니다. 행정에서는 중앙정부라고 표현하고 각각. 2번. 지방의회는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조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왜냐? 단체 위임 사무에는 지방의 이해관계가 포함되니까. 3번.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는 통상 자치단체 위임된 사무로 본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단체 위임 사무라고 표현해요. 예방접종에 관한 거. 지금 현재 전염병 예방관리 같은 거 이런 거 또 단체 위임 사무예요. 왜냐? 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한 거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잖아. 전염병 예방관리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단체 위임 사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4번.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서 적적인 감독, 즉 예방적 감독과 한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치사무에 대해서 국가는 예방적 감독이나 한목적성의 감독은 배제되는 거죠. 단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감독이지. 왜냐? 자치사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영역의 사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전적으로 감독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소극적 감독만 해야지. 그러니까 합법적인 감독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을 때만 감독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자, 43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44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2번.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3번. 축산물, 수산물,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에 관한 사무. 4번. 지역 민방위와 지방 소방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런다면 양곡의 수급 조절, 수출입 이런 건 국가 사무죠.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충청북도가 풍년이 와가지고 쌀 가격 하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수급 조절을 해요. 그냥 공급을 줄이는 거야. 근데 경기도에서 물량을 확 풀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곡의 수급 조절이나 가격 안정 이런 걸 도모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별로 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 여기서 아무리 내려간들 경기도에서 쌀을 풀어버린다는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쌀 싣고 오는 게. 그렇잖아. 3번은 국가 사무입니다. 그 우측에 보면 국가가 처리될 사무, 국가의 존립 유지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세 번째, 전국적 규모의 사무. 농림, 축수산물과 양국의 소급 조절. 근데 1번, 2번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 3번을 유의하라 그 말이야. 자, 46번. 다음, 소규모 자치행정구역을 지지하는 논리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티브 가설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억, 티브 모형을 지지하는 공공선택 이론가들의 관점. 닌, 사무엘슨의 공공재 공급이론. 여러분들, 이 사무엘슨의 공공재 공급이론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걸 설명하는 게 사무엘슨의 공공재 공급이론에 관한 겁니다. 중앙정부의 주도로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디귿, 지역 격차 완화에 공헌한다. 여러분들, 티브 가설은 발로 하는 투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민들이 본인들이 살고 싶은 걸 선택이 이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정 여건이 우수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면 지역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겠죠. 이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문제예요. 티브 가설에 있어. 리을,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과 접촉 기회를 증대시킬 수가 있다. 맞습니다. 기억과 리을이죠. 이 티브 가설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정부 실패를 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간의 발전 격차가 나타나면.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하잖아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사이에 지역 격차가. 47번, 티브 모형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1번,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두 번째,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의 파급 효과 및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런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규모 경제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 티브 가설에서는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세입, 지출 패턴에 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거죠. 자, 47번에서는 2번이 틀렸어요. 자, 258조. 지금요, 내가 막 말이 빨린 이유가 문제 풀고 설명하고 같이 막 하려니까.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지금 진도가 끝나가고 있어요. 별 무리 없이. 그렇지 않으면 막 이거 부족하면 얼마나 달려가겠어. 거기다 막 문제 이것저것 빼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골치 아프죠. 아,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아주 스무스하게 진도가 마무리가 될 정도니. 나는 앞에 이거 처음 할 때 걱정되더라고. 이거 언제 다 끝나나. 자, 258쪽에 1번 보시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1번,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 있어 기관 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맞죠? 2번, 주민투표와 조례시정개표 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3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관해서 법령에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모든 지방세 세율 세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조세 법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4번, 지역 간의 재정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군조정교부금 들어봤어요? 시군조정교부금, 자치구조정교부금 이런 게 있는데 충청북도 안에서도 여러분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 그래도 좀 나을 거야. 근데 청주시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재정 자립도 여건들이 매우 열악하다고. 충주시나 제천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외에 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충청북도 내에 있는 이 기초자치단체들 간에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조정교부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안에 자치구들 간의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역 간의 재정 형평성 확보를 해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치구 조정교부금, 오케이? 그 다음에 시군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교부하는 거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교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48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50번. 지방세 세원 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충분성은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 양에 비교해서 충분치 못하다. 2번. 안정성은 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3번. 보편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특히 인구분포를 1차적으로 보세요. 부동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불균형적이잖아. 4번. 자율성은 지방세 세목 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2번 보세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세보다는 재산과세 중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처럼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소득과세 중심의 세원은 변동이 커요. 아셨어요? 경기가 좋을 때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그렇지만 재산과세 중심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면 세원 확보가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안정성은 소득과세 중심이 아니라 재산과세 중심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지방세는 재산세 중심입니다. 소득세는 국세 중심이에요. 2번이 틀렸어요. 5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방세 원칙은 납세자의 지불 능력보다는 공공수업의 수혜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납세자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응능성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거. 어? 반면에 공공서비스 수혜 정도, 그러니까 공공서비스 수혜를 통해서 그 반대급부로 이제 뭐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응익성이에요. 응익성이란 뭐냐?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사용료, 수수료. 이거 응익성에 관한 거야. 세외 수입 역시 이 원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사용료, 수수료 같은 게 대표적인 응익성의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53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시군의 지방세 세목으로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참 깝깝할 노릇이죠. 다 이거 암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우측에 박스 보세요. 지방세 종류 나와 있지? 보통세가 9개야. 목적세는 2개죠? 자,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하고 자치구 연결해야겠지? 그게 한 묶음이니까. 반면에 도하고 시, 군 묶어야겠죠? 그게 한 묶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보통세가 9개인데 그 가운데 뭘 빼느냐? 취득내비 빼면 되잖아. 취득세, 등록면허세, 외제세, 지방, 소비세 이걸 뺀 나머지 5개.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다 빠져있네. 취득내비가 다 빠져있단 말이야. 그럼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 도세는 취득내비 4개고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이 2개예요. 그 다음에 목적세는 2개로서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이 2개만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지? 각각. 자, 53번에서 2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외부에 대표하는 기능, 국가위임사무 집행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국가위임사무 집행 기능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단체장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거잖아. 국가위임사무라는 건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위임사무라고 표현했잖아.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라는 건 집행기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관위임사무는 단체장에게 위임한 거예요. 단체장에게. 3번. 지방자치단체는 2층제이고 1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0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설치되어 있다는데 광역은 17개고 기초는 226개인데 9배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게 7급 시험이니까 지금 나온 거지. 아셨어? 4번. 기관 통합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기관 대립형이고 자, 단체장, 광역, 기초, 지방의회 전부 다 정당 공천을 다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정당 공천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세 종류 기억해둬야겠죠? 지방세 종류. 도세는 취득내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에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각각. 어? 자, 54번 보세요.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그 위에서 시군세도 한번 잠깐 볼까요?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여러분들 집에 고지서 오잖아. 주민세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그 다음에 자동차세 고지서 이런 거 오잖아요. 다 지방세예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방 시군세에 해당되는데, 자, 54번에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취득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주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예요. 그러니까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되니까 맞는 거 몇 번이야? 4번이 정답이야. 아시겠어? 4번이 정답이잖아. 여기서.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맞는 내용들이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종부세, 국세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종부세, 지방세가 아니에요. 종부세. 부동산 교부세 재원이 되는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잖아. 국세야, 국세. 위에 그 지방세 체계에 보세요. 종부세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에도. 자, 57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다. 2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의미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의 세율 세목은 법률로서 조례가 아닌. 3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4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예방이나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체장이. 근데 여러분들 이 지방채 발행할 때는 지방채 발행 한도가 딱 설정이 돼요. 그럼 그 한도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지방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도를 초과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그래서 이 한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채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4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예방 및 복구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자, 57번에서 2번이 틀렸어요. 58번. 지방재정의 구성요소 가운데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치 않은 것. 의존재원의 대표적인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며.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이게 의존재원이죠. 이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치 않은 것.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주는 게 지방교부세잖아. 자, 우측에 박스 보세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 네 가지야. 오케이? 자, 그럼 58번 문제 보면 1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 조성을 통한 국가 차원의 통합성 유지를 위해서. 두 번째,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번, 지방재정의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 분권화를 촉진시킨다. 여러분들, 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교부 주체는 중앙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이게 교부가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획일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치단체 다양성이나 지방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냥 자치단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교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 분권화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 58번은 4번이 틀렸는데 우측에 보면 지방교부세 종류 4가지 나와 있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됩니다. 보통교부세 교부 기준은 재정력 지수가 1 미만일 때.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3가지 기준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소방안전교부세.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이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된단 말이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